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운영과 문화체육과 경제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따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 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재정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은 증인 선서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상기본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증인 김용기. 예, 재정운영과장님, 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장 김용기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목표와 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9페이지 지방세원 관리와 자주재원 확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세원 관리와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방세 징수 현황은 10월 말 현재 목표 대비 95%로 연말까지 징수 목표 100%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탈루 운익 세원 발굴 및 비과세 감면 자료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과세 자료 조사 정비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을 위하여 소유권 변동, 신축, 증축, 토지 이용 실태 조사 등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하여 누락세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민 편의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에 다가가는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마을 세무사를 통한 세무상담 87건, 지방세 신고 사전 안내, 지방세 원스톱 서비스 운영 등을 제공하였으며 다음 12페이지 빈틈없는 세무행정 실현을 위하여 20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8개 법인에 1억 449만 8천 원을 추징하였으며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성실 납세자 우대 제도 시행으로 성실 납세자에 대하여 주차 우대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에 대한 우대 시책을 확대하여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수기신고 납세 고지서를 위텍스 전자 납부로 안내함으로써 225개 법인에 대하여 안내한 결과 860건의 전자납부 실적이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마을 세무사 제도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87건의 상담으로 납세자의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향후에도 마을 세무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지속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실현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10월 말 현재 8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가 줄었으나 앞으로도 상설,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 및 부동산 압류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세외 수입 확보입니다. 10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83%이며 연말까지 운영되는 특별 징수기간을 통하여 강력하게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외 수입 체납액 납부 독려를 위하여 금년 2월부터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 동료 문자 메시지를 발송,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 행정 운영입니다. 적기 예산 집행 지원을 위하여 선금 지급 193건과 긴급 입찰 1372건을 집행하였으며 아울러서 2017년 회계연도 결산도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계약 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로 공사 용역 물품 등 2090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속한 대가 지급을 위하여 1698건에 631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업체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 업무 집행으로 492건을 관내업체에 발주하였으며 향후에도 공사계약, 적기 시행 및 조기 대금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및 대부농지 24필지와 해안면 재건촌 대부토지 35필지를 매각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공공시설 부지 확보를 위하여 퍼블릭 레포츠 센터 부지 외 12건에 대하여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자실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회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090건에 2,019억 9,500만 원의 계약을 하셨고, 관내 공사 발주를 492건에 163억 5천만 원 이제 계약, 공사 발주를 했는데, 여기 관내 공사라고 하면 뭐 지역 경쟁 입찰을 얘기하는 건가요? 관내 공사 발주라고 하면은 이제 2천만 원 미만은 이제 수의 계약이니까 예, 그것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그 관내 제한 입찰이 가능한 관외를 제외한 관내 업자들에 한해서 입찰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관내 지역 경제 지역 그 경쟁 입찰을 한 거죠? 예. 그 지난해에 기재부에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그 지역 제한 경쟁 입찰을 참여할 때에 그 참여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그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이렇게 변경을 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뭐 지역 경쟁 입찰이라든가 수의 계약을 할 때, 지금 그 법인 등기상 본점 소재지로 국한돼가지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지역에 보면은 그 지역의 그 업체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업체 보호 및 뭐 지원이라고 하는 그 지침 같은 걸 마련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걸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그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그 상반기에 아마 각 업체하고 그다음에 각 실과소에 저희가 문서를 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를 보호하라는 그런 문서를 시행한 건 있습니다. 그 이제 다른 지자체에 보면은 각종 공사라든가 그 물품 구입을 할 때에 그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물품이라든가 자재, 인력 등을 이제 우선 사용하도록 이런 어떤 그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특히 이제 회계부서에서 뭐 그 관내 생산 제품의 목록을 그 관련 그 시행부서에다 뭐 배포를 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계부서에서 지역 경쟁 입찰의 그 한도에 이제 뭐 초과로 이제 이렇게 관내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설계부터 뭐 검토를 당부한다든가
또 지역 제한이 없는 그 일반 입찰일 경우에는 뭐 관내 생산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이게 그 감독 부서의 협조를 구하는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른 지자체의 관행인데, 우리도 우리 지역 우리 양구군에서도 저 재정운영과에서 이런 어떤 그 규정을 좀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회계부서에서도 이제 그거는 이제 충분히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차피 그 시행결이나 이런 게 저희한테 이제 협조가 오면은 이게 금액이 오버가 돼서 이제 그 관내 입찰이 안 될 경우는 특히 이제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통신 소방을 분리를 해가지고 관내 입찰로 유도를 하고 설계를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관내 업자가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정 명문화는 저희도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가지고 그게 근데 이제 사실 그 법조항에 이제 웬만한 건 다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거 외에 특별히 저희가 이제 그 특별히 할 사항이 있으면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뭐 건설 안전건설과에 보면은 뭐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어가지고 뭐 하도급 및 그 분할 발주를 뭐 권장하거나 이렇게 시행하고 또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자재라든가 이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조례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다른 지역도 보면 이제 회계부서에서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지역업체 보호라든가 육성을 위한 어떤 시책 개발, 또 지역업체 생산품의 우선 사용이라든가 수의계약 대상자의 지역업체 우선 선정, 뭐 그 하도급 권장, 또 이 분할 발주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정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시행부서에 이렇게 그 당부하고 또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또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이런 좀 규정을 좀 만들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시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료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료 의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는 순세계 잉여금 증가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 현황이 해마다 소폭으로 이제 늘어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제 좀 그 순세계 잉여금이 좀 많은 거는 사실인데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희 직원들이 사실 그 군비로 투자해야 될 것을 이제 중앙부처나 도에 올라가서 이제 그 국도비를 받아오면서 그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있는데, 그 순세익여금을 일정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많은 것도 이제 문제가 사실 되긴, 예산 운영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하여튼 앞으로도 요거는 그 순세익여금은 그 수시로 예산 부서와 체크를 해가지고, 그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적절한 예산 편성이나 적기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등 군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에 적절한 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 진행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시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경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공유재산 현황하고 임대 및 수입 내역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총괄 현황만 나오다 보니까
좀 세부적으로 살펴야 될 것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유재산 대부의 토지, 건물 유무상 현황은 세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 수의 계약 및 물품 구매 연구 용역 관련해서도 그 총괄 현황만 나오다 보니까 이 총괄 현황으로는 세부적으로 어떤 업체에 좀 그 집중돼서 계약이 체결되거나 아니면 뭐 소외된 업체가 어떤 업체들이 소외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세부 현황도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농공단지 내에 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 있죠? 농공단지에 현재 25개 업체가 있고 그중에 가동 중인 게 16개 업체고 입주 승인받은 게 9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그 동료 의원님께서 감사 요구한 자료에 그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그 뭐 일부 업체들에 이제 좀 집중된 것도 보이는데 이거 외에 여기 나온 그 현황 외에 뭐 16개 업체가 현재 가동 중이라고 하면 나머지 업체들은 어떤 우리 그 군청에서 발주하는 뭐 그런 계약이라든가 뭐 물품 뭐 이런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거기 보면 뭐 예를 들자면 이 업체들 말고 거기에 그 가구를 이제 전국적으로 가구 사업 같은 거를 가구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행정 비품에 들어가는 이런 책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제작하는 업체가 그 들어가 있는 업체도 있는데 그런 업체는 아예 계약이 올 1년 동안 하나도 없는 건가요? 거기 뭐 한 수억 원 들여가지고 그 계약 체결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명칭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가구나 이런 소규모는 네.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견적 처리를 각 실과서에서 이 견적을 받아서 견적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희 그 프로그램 상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진 않는데 실과서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렇죠. 현황이 파악은 아직 안 됐지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8개 업체 외에 나머지 입주한 업체 그러면 16개 가동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업체들도 그 우리 양구군하고 계약 체결이나 물품 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 현황도 좀 파악해서 그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철호 의원님께서 이제 질의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제 뭐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은 우리 단종면허나 이런 그런 그 업체들이 우리 뭐 건설과하고도 해당되고 뭐 여기 재정운영과나 기획실하고도 관계 있겠지만 연간 그 수의 계약을 거의 뭐 전혀 뭐 한두 건도 거의 못하는 업체들도 있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단종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어느 정도 양구군에 소재해 있고 또 그 업체들이 연간 진짜 실제로 한두 건도 계약을 못하는 업체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이 전문 업체가 32개 업체가 있습니다. 32개 업체를 제가 이제 이 감사 자료를 하면서 저희가 그러니까 계약을 한 현황을 보니까 한두 건이 아니라 적어도 5, 6건 이상씩은 다 수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 이 감사 자료에는 그 세부 현황이 안 나오다 보니까 본 의원이 볼 수가 없고 또 본 의원에게 그 지역에 있는 단종 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챙겨야 되겠지만 하여튼 뭐 32개 업체가 단종면허나 그 이상의 그런 자격을 보유한 업체들이 있는데 다 뭐 5, 6건 내외 아니면 뭐 서너 건이든 5, 6건 내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그 현황도 계약 체결한 현황이 있다고 하면 그 현황도 그 좀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하여튼 이런 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업무 뭐 이런 것에 좀 관내 업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건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의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양구군 관내 건설업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 주민들이 일부 이제 업체에 대한 어떤 편중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 의원이 좀 자료를 좀 받아본 게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우리 재정운용과에서는 읍면에서 지금 수의계약한 내용은 파악을 안 하고 계시죠. 예,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읍면에 제가 행감 자료는 뭐 요청을 안 했는데 동료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역에 이제 뭐 동면이나 면 단위에 있는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서 면 단위에서 준다고 하는데 양구읍 같은 경우에 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업체가 30군데를 했어요. 30개 사업을 했어요. 30개 사업을. 제 작년도에도 이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 이게 한 업체가 30개 공사를 했다 하는 것은 이건 밀어주기 아니고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52개 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면 단위 업체들은 저희 양구읍에서 뭐 공사를 줄 수 없다 하더라도 양구읍에 있는 업체가 최소한에 뭐 20개 업체가 된다면 한 업체가 30개 가까이 사업을 했을 때는 이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 30개 업체를 이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내가 양구읍 저기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를 하려다가 안 하고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모든 그 계약 자체가 우리 재정운용과에서 나름대로 잘 분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한 줄 알고 자료도 요청을 안 했는데 그 면 단위에 많이 편중되는 업체에 한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재정운용과에서 업체 수의계약할 때는 좀 배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년에 5개, 6개밖에 못 받는데 한 업체가 30개씩 받았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어느 국민이 보더라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줄 수가 있는지 어떤 업체들은 진짜 몇백만 원짜리 하나 받고 싶어가지고 진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계속 물타기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실과서별로 좀 물품 구입 관련 자료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이나 이제 계장님들이 어쩔 수 없어서 자기와 관련된 업체에 주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담당 그 계장님들이 자기의 어떤 그 이제 위치에 있으면서 어떤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 보면은 어디 한 군데 그냥 계속 그냥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계장님만 가면 그 다음엔 양구읍에 있는 자기 관련된 업체는 계속 그 업체만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자료를 보면은 거의 다가 그래요, 지금. 근데 이거는 국민들이 편중성을 못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제가 군에서는 지금 이 물품 구입 관련돼서 좀 군에서 좀 곤혹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꾸 어느 한 업체에 편중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는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 어떤 업체가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한 업체에 그냥 계속 그 업체 물품만 구입한다. 이거 자체는 좀 앞으로 지양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 업체만 돈을 버는 거야 솔직히. 그 다음에 다른 업체들은 거의 직원들 막 정리를 하고 하는 단계가 가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요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제가 본 의원이 이야기하겠지만 예산 우리 할 때도 이 문제는 저희가 의원님들 계시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반성되지 않고는 지역의 균등한 지역 발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자꾸 염려하는 게 어느 한 업체만 자꾸 이게 일을 많이 한다는 게 그렇게 할 수밖에 한 군데 한 업체가 30개를 했어요. 양구읍에서. 제 자료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야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 행정이 집행되고 있는지는 전 그게 의아스럽다는 것이죠. 아무리 면 단위에도 읍면장님들이 책임을 갖고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1년에 예를 들어서 5개밖에 6개밖에 일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 2천만 원짜리 받아가지고 1년에 1억이야. 1억 뜨고선 자기네 사무실 운영하고 직원들 뭐 인건비 주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저는 약간의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체도 배부르는 업체가 배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잘 연찬을 하셔서 업체에 균등하게 일이 갈 수 있게끔 연말 되니까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새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읍면 단위 것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챙기지 못한 게 이제 그 읍면에서 발주할 수 있는 그 금액이 500만 원 미만입니다. 500만 원 이상은 다 이제 군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걸 일일이 다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읍면에서 하는 건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그 읍면 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좀 한쪽에 편중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제가 500만 원 미만인 줄 알았더니 500만 원 이상인 건이 많아요. 읍면에서 사업 시행한 게 500만 원 이상인 건이 또 집행이 됐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 500만 원 이상인 건도 읍에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아한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설계 변경이 됐던지 어떤 그 이유가 있겠지만은 500만 원 이상도 사업을 했어요. 그런 사업들은 따로 해가지고 받지 못한 업체에다가 배분을 해주던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500만 원 이상 업체적인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것인지 좀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해주시고요. 그 지방세 세원과 관련돼서 지금 고액 체납자들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얼마나 됩니까? 고액 체납자들을 분류를 별로 안 해가지고 자료가 없는데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얼마를 고액 체납자라고 하죠? 저희가 지금 분류하는 건 이제 1,000만 원 이상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8개 그 법인 개인이 되겠고요. 세액 수입 같은 경우는 7개 법인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이 지방세가 건수는 이제 87건에 2억 3,800이고 세외 수입은 7건에 이제 4억 6천 정도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의 주는 이제 그 보조금 그 회수 반납에 대한 그 잘못 사용한 거에 대한 회수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어떻게 징수율은 많이 높아졌습니까? 체납액 징수는 전년도보다 지금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예,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자료를 보니까 타 지역 그 고액 체납자들 제가 율을 보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장이 좀 많고 사업체가 많다 보니까 체납자들이 많은데 아무튼 체납되시는 분들에 대한 이유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업체는 갖고 있으면 사업에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의 그 업체의 어느 형평성도 좀 이 어려움 점도 좀 감안을 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언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에 동료 의원님께서 그 수의계약 실적에 아까 이제 본 의원이 나머지 자료도 현황을 실과수별로 얼마나 했는지 그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16개, 25개 업체 중에 16개 업체가 가동이 되고 있다고 했고 그 중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실적 현황을 받아본 자료에 보면 총 그 90여 건에 91건에 22억 9천만 원이 계약이 됐는데 여기 보면 기존에 보고 계시죠? 예,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본 의원이 지난해인가 한 1, 2년 전 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했던 그런 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이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 심하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뭐 그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을 썩은 동아줄에 비하면서 발언들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뭐 친하게 지내지 말거나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 2017년 그 수의계약 실적을 보면 직원 수나 대표자나 직원 수가 거의 제일 적은 업체인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계약 건수는 금액이 두 번째로 크거든요. 이수산업이야 워낙 큰 업체니까 빼고 둔다면은 지금 가장 많은 계약 금액이 가장 크거든요. 그럼 이런 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본 의원이 이제 뭐 그때 그런 지적을 해서 이분이 이제 그 이후에 더 열심히 뭐 그런 뭐 업무라든가 일을 해서 이런 계약 체결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발언들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일반인들한테 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은 썩은 동아줄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관계 유지하지 말라 이런 발언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여기 계약 금액을 보면은 가장 큰 이수산업을 제외하고는 이 계약 금액이 가장 큰데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뭐 문제가 있고 또 동료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그 특정 업체에 좀 편중된 그런 것도 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 현황 보면 그런 것에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업체들이 이게 이 품목들이 다 틀립니다.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 금액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동종 똑같은 품목일 경우에는 저희가 분명히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여기 업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지 몰라서 질의하는 건 아닌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런 곳에 입주해서 뭐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양구군의 물품 계약이나 어떤 또 수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도 자제를 해야 되지만 또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심하게 하는 사람이 특정 그런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약 체결이 많아지면 다른 분들이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지적하는 거고 본 의원이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니지만 동료 위원께서 감사 자료 요구한 자료를 보면 거기에 근무자라든가 거기에 뭐 대표자를 비롯해서 직원 수 이런 거 고려했을 때 그리고 생산되는 품목은 다 틀리긴 하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 계약 금액이나 이런 게 월등히 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발언했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 본의원도 좀 하나만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타 지역에서 입찰을 봐서 우리 양구군하고 하도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종종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우리가 어떤 공정거래법에 의한 요율이 있죠. 그죠? 하도금 요율이 아마 뭐 특수공법이나 무슨 뭐 특허에 대해서는 요율이 좀 여유가 많고 그런데 지금 아마 경리계에다가 그렇지 않고 올라오는 서류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저기 경리계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뭐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두 회사에서 써갖고 올라온다는데 좀 걱정되는 게 하도를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장비대, 뭐 인건비, 재료비, 어떨 땐 10대까지 그렇게 자꾸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깎자 이런 식의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뭐 지금 뭐 수사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방법이니까 하도율을 적용해서 법적 적용을 갖고 오더라도 좀 이런 건 좀 불법 소유에서 고지를 좀 해주고 나중에 적발 시엔 뭐 양국은하고 뭐 계약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좀 고지를 해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하도율이 높게 그 사람들 양구 와보지도 않고 20% 30%씩 그냥 앉아먹고 그러는데 그리고 양구업자는 자기도 좀 남겨야 되니까 장비값 갖고 식대 갖고 자재값 갖고 이런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원청에서 직접 해갖고 저 사업하는 그 여러 사람들이 넉넉히 제때 돈을 받는 게 낫다고요. 그런 것도 좀 나름 좀 장치를 좀 만들어서 한번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7년도 재정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